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송편들 많이 드셨어요? 뭐 추석은 추석인데 출래불사춘, 봄은 봄이로되 봄이 아니로다. 똑같이 추석은 추석인데 추석이 아니로다. 워낙 세상이 어지럽고 여러 가지 그 남북 관계도 또 문재인도 너무 사람 속을 상하게 하니까 다들 마음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오늘 우리 저기 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의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또 말씀을 잠깐 여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추석 잘 지냈습니까? 네. 아니 본인은 아프셨다며. 제가 평양 문 대통령 방문 그리고 그 일종의 노예들의 절규를 보고 파한대소 하는 모습을 보고 백두산 소위 백두혈통의 성지에 순례를 가는 걸 보고 이건 내가 실존적으로 인간적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마 그래, 목이 터졌어.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자고 일어나니까 후두가 땡땡 벗. 후두 부종이 생겨서 그래서 사실은 저기 약을 세게 먹었습니다. 한 이틀 세게 먹고 몸이 먼저다. 그래서 지금은 한 80%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조 교수님이 그 저기 굉장히 여린 사람이야. 저는 옛날부터 흉악한 짓을 많이 해서 저 인간들 저러고도 남는다 해서 저는 그런 분노는 안 느꼈는데 얼마나 분노를 느끼면은 목이 땡땡 붙냐고. 사실은 작년 저 탄핵 탄핵 판정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심사를 당했습니다. 그때도 목이 땡땡 붙었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70년이 다 돼가는 이 나라의 정치 과정이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공화, 자유민주공화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 그것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들의 소위 판결 수준이 이거는 틀렸다 맞다를 떠나가지고 수준이 정말 내가 한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부끄럽죠. 부끄럽고 그 모습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분노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다가 성대 부종이 와서 사실 수술까지 했습니다. 한 2달을 거의 목이 막혀서 말을 못하다가 어느 또 묘한 아주 저기 그 명의가 있어가지고 풀었는데 그 한 2달 갔는데 요번에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서 했는데 마침 이제 센 약을 먹고 푹 쉬고 지금 이 순간에 제 목소리 한 8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저 혼자 할까 어떨까 생각하다가 낮에 이제 조 교수님이랑 통화하니까 조 교수님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자, 뭐 그렇게 열받으셨는데 이왕 열받으신 거 열받는 얘기부터 하죠. 뭐 요번에 정리해야죠. 요번에 이제 문재인이 그 평양 그 정상 쇼에 가가지고 이제 남북 합의서와 군사 협정을 맺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91년 남북 불가침 합의서대로 했으면은 아마 사실상 통일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뭐 평화 통일 막 우리 문시 세력들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봐도 최악의 중요한 2가지 축의 문제가 되는 게 하나는 이제 사실상 군사 분계선이지만은 여전히 아직 종전 안 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대통령의 선언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군이 다 평화수역이라고 하는 사기 이름으로 잘못된 이름으로 사실상 주권을 포기한 겁니다. 교전 집단에 대해서. 그렇죠. 전쟁 중엔 교전 집단에 대해서. 그게 탄핵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탄핵이 아니라 하야 정도가 이게 탄핵은 국가 반역이죠, 사실은. 탄핵은 뭐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또 뭐 그 집단이 과반수 이상이 되니까 그건 현실상 좀 힘들더라도 어느 누구가 이거는
이 반역이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네. 실질적인 주권자인 국민이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자기의 임무를 배반한 거죠. 배임이지. 뭐 배임이고 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탄핵 결정 그 기준대로 하면은 1000배 이상 무거운.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3만 년이요? 징역?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징역 3만 년. 영토를 최우선적으로 수호해야 될 네. 우리가 미션 임무를 대통령한테 위임했는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권한 남용이 아니라 이거는 항복을 낸 겁니다. 거기다가 아니 뭐 국제사회는 지금 완전히 제재 모드인데 네네. 일방적으로 막 경협 지원을 또 그냥 막 그러니까 이걸 조건도 안 걸었잖아요. 네. 국제적 조건에 맞춰서 가장 빨리 경협과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없이 국제적 조건에 맞춰서도 없이 그냥 경협과 지원을 하겠다가 그냥 선언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 문재인 예. 대통령과 정권의 그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우리 국민들 많이 헷갈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제사회와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제1관심사는 예. 김정은이 말 맞다나 핵 없는 비핵화, 특히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실질적인 답을 얻지 않고 그냥 이미 폐기한 것, 그 다음에 미래의 핵, 뭐 이런 정도에 해서 아주 추상적이고 그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종전선언을 한 셈이야. 실질적으로 NLL 그 다음에 비례적 그 군사 물리기 아주 불리하게 우리 무장 해제했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지멋대로 무장 해제하고 종전선언 한 거예요. 그 동맹과 아무 상관없이. 반국가 단체 혹은 교전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저쪽이 우리를 침략할 의사가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무장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멋대로 짓을 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예, 그럼 바보짓인지 뭐 반역짓인지는 이제 차차 밝혀야 되겠죠. 시간이 가면. 네. 근데 그 이런 게 이제 이제 고라파지는 게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랑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 잘하는 미국 평론가 고든 창이라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고든 창이 어저께인가 오늘 뭐라고 써놨냐면 그 데일리 비스트라는 그 상당히 많이 보는 그 인터넷 잡지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고든 창이 문재인은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다. 문재인은 평양 김정은 및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노선에 따라서 남북의 연방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아니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아주 그렇게 다수는 아니지만은 1급의 그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벌써 작년부터 우리가 우려 반, 그 다음에 분석 반 해서 이렇게 됐는데 고든 창은 사실은 중국계 그 아주 1급의 저널리스트 겸 학자입니다. 근데 좀 세죠? 세죠. 1급인지 모르고 세. 아니, 굉장히, 왜냐면 중국이 가진 그 내재적인 약점을 잘 알지. 구조적인 약점. 네. 이거 남들이 다 중국에 대해서 환호하고 갈채할 때 중국은 이러이러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속 말해온 사람이죠. The coming collapse of China. 즉 다가올 중국의 붕괴를 논증을 아주 이런 시간부터 했고 그 연속선상에서 중국을 비판을 해요. 그 고든창하고 거의 비슷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 나바로 아니에요. 그렇죠. 나바로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나바로는 지금 저기 뭐 백악관 멤버죠. 아마 고든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 선배가 많이 이야기를 했던 태자당의 그다음에 상해방해 공청당의 그 구조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군사적인 팽창, 그다음에 국내적인 불균등,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체제 전환의 한계에 부닥칠 거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발전을 해가면 뭐 예. 공해도 해결해야 되고 노동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해안 지역과 그 중국 내륙 지역 사이의 그런 소득 격차도 해결해야 되고 부패도 없애야 되고 뭐 금융 개혁도 일어나야 되고 자유화도 해야 되고 그렇죠. 다당제도 해야 되고 예. 인권도 존중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경제가 발전할수록 산적해지는데 산적해지죠. 예. 그러면 체제가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줘야 진화를 해줘야 되는데 진화를 그 해줘야 체제 진화가 불가능한 체제라는 것이 중국의 한계다. 그렇죠. 고든 창의 그렇죠. 이야기는 그런 거죠. 그런 거지. 근데 우리도 언제 사실 뭐 중국 전문가가 예.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의 그 행보를 그렇게 차갑게 싸늘한 눈으로 꼬집었는데 저는 절망과 또 다른 차원에서 네네. 또 희망을 동시에 봤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나쁜 얘기부터 해줘. 뭐가 절망이에요? 절망은 우선 예,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은 언론 그다음에 청와대 아주 극소수의 대통령과 예, 예. 그걸 둘러싼 극소수의 말하자면은 주체 연방파들의 여러 가지 이제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죽 서서 개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요번에 예, 예. 저는 모골이 송년했습니다. 그 죽은 김정일마저도 아리랑 공연에서 예, 예. 그 어린 초등학교 4, 5학년, 5, 6학년들의 그 마스게임 그거는 사실은 뺐습니다.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그렇죠. 애들 들들 볶아야 되니까. 애들을 덜덜 볶는 게 아니고 인간을 아마 동물원에 그 뭐야 쇼하는 그거 예, 예. 만든 거 아니에요. 예, 예. 오줌을 싸가면서 기저귀를 차면서 학교도 못 가고 그거 하나 하려고 그 외화 몇 푼, 예. 용서받지 못할 독재와 방탕함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 그 아리랑 곡에 옛날에 한 20년 전에 우리가 처음 가서 그 6.25 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200유로를 줬거든요. 한 사람 1인당. 200유로 그거 한번 보려면 그거 한번 보려면. 근데 한 3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내 친한 친구입니다. 예.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친한 사람인데 예. 또 북한의 선교 때문에 갔어요. 예, 예. 근데 그 아리랑 공연을 보면서 그 매스 게임 보면서 내가 만약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선교를 하러 간 예,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이지 북한이 선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 아니에요. 뭐 예. 그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든 예, 아니면 그 당시에 나도 그렇게 순진했죠. 마찬가지고, 예. 필요하면은 갖다 주고 또 지원하고 설득하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과기대에 돈 제일 많이 지른 데가 어디야? 순복음교회하고 소망교회일걸?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예. 미국에서 활동하고 예, 그래요. 예, 예. 근데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갔다 와서. 내 그런 성스러운 신심으로 가서 아리랑 공연을 보는데 보다가 그 칠드런스 마스게임을 볼 때 애들의 그 매스 게임을 볼 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내한테 내 내면에 내가 만약에 칼을 가지고 옆에 김정일이가 앉아 있으면 나는 찔러 죽이는 편이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더랍니다. 그렇죠. 예, 정상적인 사람. 그게 정상적인 인간인데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네. 그리고 남북한 공이 아주 고도의 절멸 참화를 네. 겪을 수 있는 북한의 핵 협상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저쪽에서 아리랑 공연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못 보겠다라고는 못할 망정 가서 그래 다 웃어. 너무 행복해. 웃는 게 너무 아니라 행복해. 대통령 부처가 정말 저 양반들이 내가 만약에 가까이 있으면은 네. 나는 두 분께 정말 나는 평생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당신들이 인간이냐라고
묻고 싶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저는 무슨 그런 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거나 그러니까 가슴 속으로 분노를 느끼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웃어줘야 그래도 김정은이 사람 같지도 않은 놈 1cm라도 끌어내겠다. 네. 그런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이코패스들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후자를 그러니까 이건 시청자님께서 판단하세요. 이 문재인 김정은 이 커플이 무지하게 정치적인 좋은 의미에서 그런 그 참을성을 가진 분들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흉악한 사이코패스입니다. 이건 판단하세요. 그것도 하나 더 정말 또 하나 더 그건 뭐 사진까지 다 찍었죠. 예, 예. 여러 수십 명이 백두산 민족의 성지. 과연 백두산이 지금 민족의 성지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백두혈통호에 예, 예. 김정은 가계에 예, 예. 김일성 민족의 성지죠. 발원지 아닙니까? 예, 예. 그 걔들이 그렇게 선전을 해왔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선전해왔죠. 백두산이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되는데. 이제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뭐냐면은 남쪽의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와 예. 또 몇 사람들의 뭐 이중대 삼중대 친여 예, 예. 대표들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거의 내각의 강요들이 예. 가서 예. 성지순례한 거예요. 성지순례를 했다. 예. 그리고 참 꼴도 보기 싫은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예. 이게 이렇게 유치한 방식으로 하고 그걸 다 조화를 하고 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제가 보기 싫었습니다. 근데 열받아서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뭐냐면은 김정은은 예. 핵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정치적인 이득을 얻었습니다. 벌써 개인을 했어요. 예. 뭘 얻었어요? 남쪽이 예.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자기한테 와서 항복했다 이렇게 이제 거죠. 내부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놀아나는 거는 8천만, 7,500만 혹은 8천만 가까이 되는 제대로 된 이 민족의 진짜 주인들이 생고생하게 돼 있죠. 뭐 좀 해야지 뭐. 해야죠. 근데 이 백두산 성지순례라는 표현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누가 합니까? 친북 매체들이에요. 친북 매체들이 하죠. 자주 어쩌고 저쩌고 네. 이러신 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거 청와대는 한 번도 우리 그 대통령이 백두산 성지순례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친북 매체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일성 수령님 어쩌고 저쩌고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고. 내가 그런 맞는 얘기야. 쓰는 기자들한테 아니 이념 이데올로기적으로 예. 집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뭐 이유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 인간으로서 지각이 있는 인간으로서 인류사의 여러 수천 년의 축적된 자유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네. 지금 우리 같은 그래 피 좋습니다. 동족이라 합시다. 김씨까지 포함해서 그 김씨들이 벌이고 있는 저 악행, 역사적인 범죄 그리고 뭐 김정은이는 계속 지금 엄살 떨었잖아요. 뭐 네. 누추한 데가 뚫고 뭐 하는데 우리 지금 70년의 대한민국의 각 개개인들이 네. 그냥 우리가 그냥 그야말로 이승만과 박정희의 노예였습니까? 아니죠. 이승만과 박정희가 각고의 노력으로 그럼 준 그 자유라고 하는 틀을 자유를 하나하나 확대시키고 번영을 만들어간 피와 땀이 섞인 우리 지금 70년의 역사 아닙니까? 그 쌈밥 말아서 이제 김정은이 입에다 넣어준 거. 그러니까 요번에. 그거를 이제는 내가 그래서 시민들이 네. 좀 지각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일반 네. 사람들도 something wrong 영어로 내가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거 정말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걸 아마 이번에는 굉장히 추석 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국민들의 한 최소한 한 40~50%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불안감, 네, 공포, 그다음에 경계심, 뭐 공포, 어떻게서 분노. 뭐 이민 가야 되겠다, 네, 분노 이런 경계심, 게. 분노.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네. 그래 대한민국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함부로 한 줌도 안 되는 치기 어린 운동권들이
그런 방식으로 나의 자유를, 나의 재산을 그렇게 건드리면은 나 정말 피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내가 목이 쉰 것도 누구하고 전화를 하다가 내가 자격이 되면은 그 조선일보라도 칼럼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유희야. 그것도 싸구리 유희야. 기만이죠. 기만 쇼지. 기만 쇼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에 예, 이야기한 유희. 예, 예. 그러면서 이 유희를 나는 저들이 벌이는 유희의 무대를 우리 국민들 저 무대를 불태우거나 부숴버리거나 아니면 바꿀 수 있다. 지금부터 희망을 만들어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기만과 각성 사이의 전쟁이죠. 이제 시작이 그게 됐죠. 시작된 거예요. 이제 기만과 각성 사이의 전쟁이 시작된 건데. 자, 이때 또 결정적인 변수가 이제 중국, 미국 뭐 이런 왜 바깥의 조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주장했지만 북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건 조금 한반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제, 그다음에 세계의 문제, 문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전체적인 그림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지금 그 미국 쪽에서 그 트럼프가 자꾸 김정은 뭐 제대로 만난다 뭐 조만간에 만나겠다 뭐 한쪽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트윗에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지금 트럼프 이 사람이 워낙에 현란한 페인트 모션을 취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트럼프는 자기는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게 흔들하면서 가는데 김정은이든 문재인 대통령 우리 대통령이든 아니면은 시진핑이든 마음대로 트럼프와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우리 또 일부에서는 또 너무 촐랑대고 바보 같고 뭐 이런 인상을 주면서 근데 밑에 있는 참모는 팔색조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선이 잘 안 맞으면은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고. 예.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가 그랬잖아요. 예. 폼페이오가 사실은 그 지난번 1차 북미 회담 때 제일 말하자면은 걸렁걸렁하면서 유연한 방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볼턴에 가까운 쪽으로. 그렇죠. 연내 방문할 거야. 그리고 슬쩍 다른 또 실무진들은 그래 인스펙션 자체는 아마 비엔나하고 뉴욕에서 동시에 갈 거야. 그게 그러니까 좀 보세요. 트럼프는 조만간 미국 회담을 한다. 뭐 금방 할까. 근데 뭘 서두르지는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고 그 말을 받아가지고 폼페오는 뭐라 그러냐면 빨리 하려 그래요. 연내에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내 폼페오가 가서 다져놔야 뭐 정상회담이 있던 말단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폼페오가 가는 게 계획이 연내야. 그러면은 트럼프가 조만간 김정은 만난다는 그 조만간이 언제 조만간이냐고. 까딱하다가 내년 봄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 박 선배가 참 좋아하는 니키 헤일리가 종전선언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 전까지는 없다 그랬잖아요. 네, 니키 헤일리랑 존 볼튼이 이번에 그 유엔에서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재 완화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나 우리 문재인 정부는 아주 지금 돌아버릴 거예요. 달아올렸고 돌아버리고 그다음에 또 뭐 청와대 이상한 뭐 카드 내기 또 밖으로 터져 나오고 뭐 하여튼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아마 가장 조금 무게 있는 발언 중에 하나가 지나 하스펠이 그 대학에서 강연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비핵화 협상 회의적이다. 이게 협상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 소리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그걸 암시하고 있죠. 근데 그거 엊그저께요 바로. 그 CIA 국장.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폼페오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배팅하거든요. 트럼프 이번에 만나면은 그냥 안 만나요. 두 가지가 해결돼야 돼. 하나는 뭐냐?
핵무기 목록이 나와야 돼요. 목록. 예. 예, 저는 사실은 그 싱가포르 때 예. 핵무기 목록을 갖고서 내야 싱가포르 회담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그걸 요구를 했는데 평양에서 그런데 그 근데 회담을 했지. 했죠.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지금 돌이켜서 보면 싱가포르 회담에서부터 그 무렵 그러니까 올해 늦봄에서부터 가을 지금 올해 가을까지는 시간을 번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동안 뭐 발리스틱 미사일,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실험도 없었고 핵 실험도 없었고 그래도 뭐 행태가 그래도 버르장머리가 괜찮다. behave nicely.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네.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가만히 보면 시간을 본 거예요. 무슨 시간이냐? 중국 목조를 시간을 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1, 4분기 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불과 2.2%예요. 네. 그거 가지고 무역 전쟁을 못 해. 못하죠. 예. 근데 2, 4분기 때 4.2%예요. 6월 말에 끝난 2, 4분기. 그러니까 바로 7월 초에 무역 전쟁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8월에 160억 불인가 140억 불 조금 확대해 놓고 그건 거기까지 갔어. 근데 언제 결정적으로 확대했냐? 2, 4분기 그러니까 3, 4분기 지금 성장률이 4.5%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게 확실해지고 있거든요. 9월 말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2천억 불 질러버린 거라고. 그렇죠. 예. 왜냐면 미국 경제가 튼튼해야 경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제 전쟁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타이밍을 이렇게 잘 읽는 그 아주 그 교활하다 그럴까 천부적인 싸움꾼이에요. 일단 뭐 내가 자칭 IQ 157이라고 그러잖아요. 별로 안 높네. 아니요. 157, 뭐 149, 뭐 140대 151 이런 건 자주 교수님 155를 넘어가는 거는 네. 그거는 노멀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비범한 굉장히 비범한 거죠. 그거 그 다음에 물론 뭐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비즈니스를 했지만은 와튼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장사를 하면서 디벨로퍼를 하면서 도저히 남들은 상상을 하지 못한 지역에 개발을 해서 억만장자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한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잠깐 우리 숨 좀 돌릴 겸 닉슨 대통령 다 공화당 대통령입니다. 이 세계사에 큰 변동을 했고 뭐 레이건은 일단 빼고 예. 트럼프 닉슨 부시 트럼프를 한 비교를 해보면은 닉슨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이 공통적으로 예. 굉장히 조급하게 어떤 행동을 해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아들 부시. 아들 부시. 닉슨은 말하자면은 프랑스하고 베트남하고 티격태격하는 그 미국이 소위 엔티 도미노, 공산주의의 그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서 성급하게 베트남전에 들어가서 퉁킹만의 폭격을 함으로써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미국은 아니, 그건 안 그래. 그래서 제가 이건 바로 잡아야 돼. 닉슨이 서두른 건요. 베트남에서 발빼기를 서둘렀어요. 그래요? 69년도에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의 당선 그 선거 캠페인의 주요 그 슬로건이 뭐냐면 베트나마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을 베트남 사람들이 치러야 된다. 미군 빼야 된다. 이 소리란 거. 왜 그러냐면 퉁킹만 폭격은 누가 했죠? 그 저 때부터 확전된 거예요. 케네디하고 존슨. 맞아. 존슨이다. 케네디 존슨이 이를 확전을 해놨는데 그래갖고 미국 사회가 막 금이 가니까 닉슨은 그걸 서둘러서 봉합한다고 무지하게 거칠게 봉합한 거예요. 좀 헷갈렸다. 예. 미국이 그 퉁킹만 폭격을 조금 서둘러서 한 건 군사적 편의주의 있거든요. 소위 미국 전략의 소위 물량주의에 과신을 했고 자기 힘을 과신했죠. 왜 그러냐면 6.25 때 여기에 우남 이승만이란 인물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그냥 미군 들어가면 이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베트남, 인도차이나는 프랑스 사람들이 쌓아놓은 똥이잖아. 그렇죠. 프랑스가 그 잘못해서 번진 거잖아요. 그렇죠. 일이. 프랑스가 번졌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그 한 발 끼어 들어가요. 그 50년대 내내 계속 말려 들어가요. 그렇죠. 말려 들어가다가 케네디 때 그걸 일을 퍽 저질러 버린 거예요. 맞아. 케네디가 저질렀다. 존슨이 더 저질러. 그리고 부시 아들 부시가
2003년 이라크전 할 때 예, 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성격이 다른데 예. 이라크 전에 말하자면은 그 엔타이 테러리즘 그다음에 그 비확산 전쟁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예. 할 때 사실 독일, 프랑스 등등 네네. 유엔의 결의는 몇 개 받았지만은 예. 주요 말하자면은 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고 국제사회의 중요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국가들과 네. 언어를 해서 보조를 맞춘 게 아니라 즉 전쟁을 코스스펠리 즉 전쟁의 이유에 대해서 보다 정치적인 어떤 이 명분쌓기를 조금 결을 해가지고 전투는 럼스펠드가 아주 신나게 한 20일 만에 잘 끝냈습니다. 그런데 예. 끝내고 난 뒤에 그 정리가 안 돼서 오바마가 결국은 개고생했죠. 개고생했죠. 그 오바마 때까지 이어졌지. 근데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원래 이라크는 그게 그 수니파 바트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수니파 독재 정권. 그러니까 수니파 세속 독재 정권이에요. 바트는 이제 세속이니까 네, 그건 종교에 별로 많이 의존을 안 하니까 네. 세속이기 때문에 시아파랑 쿠르드를 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독재니까 묶을 수 있었다고. 예, 예. 그리고 자기가 순이니까 순이도 묶을 수 있었고. 예. 그러니까 후세인 체제는 그 순이파 세속 정권, 세속 독재 정권으로서 순이 시아 쿠르드를 똥똥 둘러매갖고 예, 예. 하나의 국가로 끌고 갔다라는 그런 그 기능이 있어요. 있었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후세인을 잘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저거 건드려서 무너뜨렸다가 나라가 새동강 나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그때 언제죠? 91년인가? 예. 그 걸프전 때. 걸프전 때. 예. 걸프전 때 그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쳐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작살낸 거예요. 네. 그때도 미국이 들어갔었는데 네.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을 물리치고 나서는 이라크 빠졌죠. 자체는 내버려뒀다고요. 잊어버렸죠. 예. 근데 이제 2003년이 되면 그때 9.11 일어난 지 2년밖에 안 될 때니까 네. 이라크 이거 가만 놔두면 얘들 겁대가리 없이 국제 테러 조직 제2, 제3 이제 지원하니까 이거 손 봐야겠다. 네. 오케이, 난 거기까지는 맞다고 봐요. 예, 예. 근데 제가 딕 체니가 그때 국방장관일 거야. 딕 체니, 럼스펠드. 럼스펠드. 네, 럼스펠드 국장 제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은요. 저거예요. 이 국가 건설을 쉽게 봤어. 그러니까 쉽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었어야 되냐면 이라크 출신의 국가 건설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그러니까 쿠르드 출신들 그다음에 저기 누구죠? 또 쿠르드 출신 또 시아 출신 예. 그다음에 수니 출신 이렇게 해서 글쎄요, 제가 보기엔 한 3만 명쯤을 1년 동안 길렀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게 그 국제 커뮤니티에서 그 3만 명쯤을 그래서 딱 밀고 들어갔을 때 예. 바로 그 국가 통합 작업, 선무 작업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국가 건설에 관한 블루프린트 없이 이걸 군사 작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이제 그 우리 근대 이후에 예. 나폴레옹 이후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관측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네네.